테슬라가 공들여 갖고 온 정원 열렸다. 머스크 파격 결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전기자동차 충전망을 경쟁사들에 개방하기로 했다. 머스크 CEO는 우리는 테슬라 급속 충전망이 벽에 둘러싸인 정원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이 미국의 전기차 전환 추세를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전체 파이를 키우면서도 아직 초장기인 충전 서비스 산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결정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테슬라의 모노 개방은 미국 전기차 생태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지난달 25일 미 완성차 제조사 포드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내년 초부터 포드 전기차 소유자가 북미권 전역에 있는 테슬라 급속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전기차 시장 조사업체 아틀라스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 설치된 개별 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 포트는 약 13만 9천 개다. 이 중 30분 만에 완충이 가능한 고속 충전기는 테슬라 차량 전용 급속 충전기 1만 9천 개를 포함해 3만 2천 개가량에 불과하다. 미국 전기차 운전자들은 공공충전기 부족 문제로 인해 집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경우가 많다. 재택충전은 공공충전기보다 전기요금은 덜 드는 편이지만 충전 시간이 길다. 완충하려면 밤새 최대 12시간 가까이 충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원활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50만 개의 공공충전기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1월 발효한 인프라법은 전기차 충전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75억 달러 보조금을 할당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에는 표준 규격을 채택해야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책을 바꿨다. 그간 자체 규격을 이용해 급속 충전기를 제작해왔던 테슬라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체 규격을 표준화하기로 하고 자사 충전기를 비테슬라 차량에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에 포드가 테슬라와 협약을 맺긴 했지만 CCS1 규격을 따르는 포드 전기차의 소유주가 테슬라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려면 어댑터를 사용해야 한다. 테슬라는 이 같은 결정으로 정부 보조금 혜택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충전망 운영 수익을 다각화하고 경쟁사 전기차 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아틀라스 설립자 닉 리그로는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던 테슬라는 이제 모든 차량에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테슬라 충전망이 계속 확장해 더 많은 유형의 전기 차량을 수용하면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테슬라 이외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충전소 환경과 서비스는 형편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기업만이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고 결국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에서는 차지포인트, EV고, 일렉트리파이, 볼타 차징 등 충전 서비스 전문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CCS1 규격의 DC콤보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전기차 붐이 일기 시작했을 때 스펙 합병 등을 통해 증시에 입성했다. 스펙 합병은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 버는 돈이 부족한 기업들이 택하는 우회 상장 수단이다. 하지만 지난해 긴축 기조 이후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2021년 2월 상장했던 차지포인트는 현재까지 주가가 69%가량 빠졌으며 EV고 주가도 상장 이후 약 74% 주저앉았다. 이날도 실적 발표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한 차지포인트 주가는 장외에서 8%가량 폭락했다. 반론도 있다. 로스캐피털 파트너스의 한 애널리스트는 월가 투자자들이 충전 서비스 기업들의 주식을 외면하는 이유는 급속한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 예상보다 더 많은 자본 투입이 필요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으로선 난관에 봉착한 기업은 없다고 보여진다며 100% 성장하는 분야가 어려움에 빠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V고의 한 고위급 임원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 테슬라든 우리 같은 충전 전문 기업이든 더 많은 충전소를 보유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수소트럭 제조업체 니콜라, 나스닥 규정 준수 위에 역주식 분할 고려. 상장 폐지 위기에 직면한 미국 수소트럭 제조업체 니콜라가 역주식 분할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로실러 니콜라 최고 경영자는 나스닥 최소 입찰 자격 요건을 일정 기간 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역주식 분할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역주식 분할은 기존 주식의 수를 줄여 주당 가격을 높이는 방법을 말한다. 하나그룹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니콜라는 지난주 증권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경고를 받았다. 나스닥은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 미만일 경우 상장 폐지를 통보한다. 나스닥 규정에 따르면 니콜라는 경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소 10거래일 연속 $1 이상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회사가 다른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2차 180일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다. 니콜라 주가는 1일 7.98% 하락한 약 57센트로 마감했다.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74% 이상 하락했다. 르셀러는 니콜라가 이 기간 내에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면 주가를 $1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주주 투표를 거쳐 역주식 분할을 실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르셀러는 주주들의 질문에 우리는 나스닥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니콜라의 보통 주가 상장 폐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니콜라는 지난 1분기 총 $2억 4천만 달러의 현금을 소진했다. 이는 작년 동기의 $2억 달러보다 20% 많은 수준이다. 한화그룹은 지난 2018년 니콜라에 $1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6.13%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60를 웃돌았던 주가는 2020년 미국 공매도 업체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의 수소 트럭이 사기라고 폭로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테슬라 대항마 주목받던 리비안 주가 폭락에 나스닥 100 제외될 듯.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주가가 최고점 대비 90% 넘게 폭락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으로 나스닥 100 지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야후 파이낸스 등이 보도했다. 리비안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출신의 엔지니어인 스카린지가 지난 2009년 창업했다. 테슬라가 세단인 모델 3과 모델 S,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모델 X 등 주로 승용차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달리 리비안은 상용차와 SUV를 초기 주요 모델로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JP모건은 이날 보고서에서 리비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전하면서 퇴출 날짜로 오는 16일을 예상했다. 리비안을 대체할 유력한 기업으로는 전기 자동차 부품인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만드는 미국 기업 온세미컨덕터가 꼽힌다. 온세미컨덕터는 $20억 달러 규모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스닥 100 지수는 한 회사 주가가 매월 말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개월 연속 0.1% 미만이 되면 해당 기업을 제외한다. 리비안은 지난 4월 28일과 5월 31일 각각 0.1%를 밑돌았다. 2021년 11월 기업 공개를 한 리비안의 주가는 전기 자동차 관련주들이 모두 급등세를 탈 때 잠시 수혜를 본 뒤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리비안 주가는 약 20%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한때 테슬라의 대항마로 주목받았던 루시드는 5.4% 내렸고 업계 선두주자인 테슬라는 70% 가까이 상승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경기가 침체하고 값비싼 전기 픽업 트럭 판매도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루시드 신주 발행으로 30억 달러 조달. 최근 주가는 16.2% 폭락. 미국 고급 전기차 업체 루시드 그룹 주가가 최근 폭락했다. 전날 신주 발행으로 3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됐다는 소식이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불렀다. 자금 마련으로 오는 2025년까지 자금 부족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지만 투자자들은 주식 발행으로 주식 물량 자체가 증가한 것에 실망했다. CNBC 밸런스 등 외신에 따르면 루시드는 전날 신주 발행을 통해 약 30억 달러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약 60%인 18억 달러어치는 루시드 최대 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기금에 매각하고 나머지는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신주 일반 공모는 지난달 31일 시작했다. 현재 루시드 지분 60.5%를 보유한 PIF는 이번에 새로 발행하는 주식 60.5%를 확보해 이전과 동일한 지분율을 갖게 된다. 일반 공모는 주당 6.91달러, 사우디 PIF 할당된 주식은 주당 약 6.77달러로 책정됐다. 이는 루시드의 31일 종가 7.76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루시드는 이번 신주 발행으로 2025년 중반까지는 자금 압박 없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가는 신주 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가치 훼손 여파로 폭락했다. 루시드는 이날 1.26달러 폭락한 6.50달러로 추락했다. 이날 뉴욕 주식시장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고 특히 나스닥 지수는 1.3% 뛴 것과 대조적이다. 이날 루시드 주가 폭락을 부른 신주 발행 소식은 사실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 앞서 루시드는 실적 발표에서 1분기 말 현재 보유 현금이 34억 달러, 전체 유동성은 41억 달러로 나타난 바 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이 정도 현금 규모면 2024년 중반까지는 루시드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수분기 동안 분기당 현금 약 10억 달러씩을 썼기 때문이다. 루시드는 아직 적자 상태로 기업을 지속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금이 투입돼야 한다. 루시드가 비록 1년 여유는 있다고 하지만 자금 고갈이 임박해서야 자본을 확충하는 대신 서둘러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 마련에 나선 것은 장기적으로 나쁜 선택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전기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루시드 역시 기술 개발과 생산 지속을 위해 계속 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테슬라도 초기에는 루시드와 비슷한 길을 걸었다. 테슬라 역시 탄탄한 흑자로 돌아서기 전까지 현금 약 90억 달러가 투입됐다. 로드스터 출시 이후 약 10년이 지나서야 테슬라는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루시드는 2021년 말 첫 전기차를 출시했다. 중국 바이두 1억 4,500만 달러 벤처 캐피털 AI 펀드 조성. 중국 바이두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으로 생성된 콘텐츠에 중점을 둔 신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위안의 벤처 캐피털 펀드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두는 또한 개발자들이 어니, LLM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거나 해당 모델을 기존 제품에 통합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두는 AI 기반 챗봇인 챗GPT의 성공에 따라 자체 LLM을 출시하기 위해 경쟁해왔다. 2020년 이후 자체 LLM을 시작했으며 올해 미국의 릴리스를 약간 능가하는 것으로 이번 주 보고서에 나타났다. LLM의 급증에 대응해 중국은 4월 생성 AI 사용에 관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